절대 전략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죠. 함께 하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다행입니다. 오늘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자, 오늘장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이제 나스닥이 급락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장 다시 한번 나스닥이 보합권에 들어서면서 금일 시장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시장에서는 여전히 악재가 여전히 많지만 이 반발 매수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같은 경우도 과대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하방으로 많이 또 지수가 열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대 낙폭에 따른 그 반발 매수 물량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반발 매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정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장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자, 오늘장의 체크포인트로는 일단 첫 번째로 리비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웰스파고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리비안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17.9%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에코캡이라든지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지금 동반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차량 예약 건수는 애장체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전기차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는 동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 시즌에 들어서면서 기술주들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캡이 전일에 이제 호재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장 초반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대원화산 같은 경우에 장 초반 굉장히 큰 대량 낙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조정 자리에서 잡아야만 이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동시효과 상한가가 너무 높게 이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시가에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해서 보시라. 특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임박을 했다. 이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새 인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수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5천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KG케미칼 같은 경우에 현금 자산이 한 3,600억 그리고 KG ETS 매각 대금이 5천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KG그룹으로서는 인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그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KG그룹이 이제 인수 직전에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주었죠. 하지만 지금 K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재료가 나타났다. 즉 시장의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KG그룹의 매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만큼 지금 쌍용차 인수전 같은 경우에 스토킹 코스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애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먼저 체결은 하지만 이 공개 입찰을 다시 진행해서 최종 인수자를 정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런 변동성, 혹시 모를 그런 변수에 대비해서 KG그룹은 정말 조심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재료가 이미 출회가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KG가 인수가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료가 이미 나왔고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KG그룹의 매매는 굉장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코인 루나가 상장 폐지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용자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루나를 상장 폐지한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을 했고 여기에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산업 전반적인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P2E 게임들도 굉장히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당분간 투심은 조금 악화가 될 것이다. 물론 NFT나 P2E 게임들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 의심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지금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바닥을 다질 때 다시 한번 P2E 게임 쪽을 다시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신 것이 공교롭게도 대체적으로는 경고의 시그널을 주시는데 시황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너무 들뜰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닥을 아직 다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들어가셔도 시세를 충분히 우리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일정은 어떤 게 있나요? 자,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는 일단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매일매일 좀 다르게 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UAM, 도심항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1조 6천억 원 지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에 또 도심항공이 오늘 또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 앞으로 정책주들을 살펴볼 때는 지금, 아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대선 공약으로서 말한 부분과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주들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투심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주들도 좀 조심스럽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5월 20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두셔야 될 부분은 지금 한미 동행 강화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대중국 견제 행보에 보폭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이제 북한 핵 미사일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어찌됐든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는 반응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시장에 큰 반응은 없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다시 한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증시에 팽배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대비 11%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전일 뉴욕 증시도 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를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PI가 발표를 할 때도 증시에서는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이어지고 나서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장을 보는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다른 세 개의 일정을 꼽아주셨어요. 결국에는 정책, 국제 정세, 인플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이벤트인데 그럼 이 부분이 이 다음 주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체크포인트로 보세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다음 주 체크 포인트로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나토 회담을 먼저 뽑았습니다. 자, 지금 G7의 그런 나토 회담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과 관련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토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눌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그런 국제적 지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토 회담 이후에 러시아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전쟁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인 시장의 악재 소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코인이 지금 흔들리면 주식시장도 지금 흔들리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이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악재 속에서도 바닥을 다져준다면 다시 회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술주들의 그런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로 코인 시장도 한번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코인 시장이 바닥 다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위와 같은 내용인데 이 한미 정상회담의 그런 의제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 섹터들이 있는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엿보시는 그런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절대 전략으로는 이제 악화되는 시장, 현금 비중을 늘릴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게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을 회복을 해주면서 투자적인 그런 지지선, 마디가 정도의 지지선은 우리가 회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전히 하방에 있는 밴드는 여전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2450선까지 코스피가 열려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비안 급등이라는 그런 재료라든지 정책적으로 유의하게 도심항공이란 그 정책들에 따라서 순환매에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을 도전을 해보시고 거기서 수익을 편취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다음 주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릴 때다. 지금은 들어갈 반등이 아니라 나올 반등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명확하게 또 디렉션을 주시는데 다음 주에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